입니다.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어떤 인권이 달려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 내지는 모니터링 그런 업무를 방심위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에 대한 예산이 채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아마 지금 좀 정원해 달라고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에 그러니까 예산 이번에 예. 그 여러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 형식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았던 특히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가 그런 범죄의 그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텔레그램사하고의 업무 협조라든가 그런 걸 위한 재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지켜야 될 방심위가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예? 민원 사주나 하고 앉아 있고 지금 그 권익 무슨 국장님 오셨죠? 권익국장입니까? 권익보호국장입니다. 권익보호는 누구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죠? 마이크 잡고 말씀. 네, 이용자들의 권익과 저희 국에서도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그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심위가 소위 시청자들, 국민들의 말할 또 알 권리를 보호하고 또 언론 자유를 증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독립행정 민간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정권의 안위와 연관된 방송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명으로 의심되는 그런 민원을 특히나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지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민원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 심의를 해가지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 권익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국은 이제 민원을 접수된 민원을 해당 실국에 이첩하는 그런 업무가 들어 있는 민원 상담팀이 있고 나머지 그 심의나 이런 거는 또 해당 국에서 실시를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유희림 씨의 그 친지나 가족들이 마이크 쓰세요. 가까이 대고. 네. 가족들이 그 민원을 내면 그 민원 낸 것에 대한 최초의 확인과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됩니까? 예, 저희 민원 상담팀에서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고 네. 뭐 방송 내용이랄지 뭐 방송 일시랄지 그런 어떤 요건이 확인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누구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된 민원은 해당 팀으로 심의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그 9월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 사주로 의심되는 그러한 그 민원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발견을 한 거죠. 우리 지부장님. 네. 그때 그 유희림 씨의 동생 내지는 뭐 친지로 의심되는 그러한 이름을 최초 발견해서 뭐 게시판에 올리거나 한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고요. 네. 9월 27일에 류일임 위원장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게시물을 올린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직원은 동생과 아까 말씀하셨던 정년퇴직한 박모 전 방심위 국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몰랐다고 칩시다. 자기의 동생이나 아들 혹은 무슨 친지가 그런 민원을 넣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스스로 청렴의 의무가 있어요, 공직자는. 근데 그 하급 직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심되는 어떤 당신의 가족 내지는 이런 게 의심된다라는 정보를 주면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몰랐던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처음에 보고는 네. 비공개로 팀장이 보고를 했었을 테니까 네. 아, 잘 찾았다라고 칭찬을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그 보고한 동생 민원만 철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한 명만 걸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똑같은 민원들이,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 그 민원들을 뒤늦게 이제 다시 뭐 취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였죠. 네. 당연히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직자는 공익 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우리 직원은 그 의무에 따라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든지, 격려하든지, 또 본인이 당당하다면은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거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는 기피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결 행위를 하거나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었나요? 뭐 그런 분들한테 인사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관련자 문책하라.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직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그러므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고 심의기구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도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인데, 예? 거기에 김태규라는 부위원장이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완전히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기도위원회가 됐고, 심의위원회는 보도지침 시대나 적용할 법한 그런 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솜방망이만도 못한 의학 죽이는 겁니다. 의학 죽이는 거. 그렇죠? 우리 솔직히 방심위 직원들도 직장인이고 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에 대한 공익 신고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웬간해야 이걸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도 여기 네 분 나와 계신 분들은 좀 직원들하고 좀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분이 결단하면은 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로 지금 당장 그 위서에 의해서 일정한 인사상의 침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복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익국장님, 우리 방심의 직원 일동이 함께 성명을 내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국장님도 좀 함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그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하고 기이하게까지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나요? 추석 명절에 좀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방심위원장 더 이상 추한 꼴 보이기 전에 사표 쓰라고 집단 성명 좀 내십시오. 답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